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장한지 기자와 이혼, 재산 분할 얘기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떤 사건 가져왔나요? 네,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아파트 예비 당첨자로 당첨이 돼서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 생활을 한 후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준은 이 1년 동안의 별거 기간 중에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이 난 후에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 기간 동안 납입한 이 분양대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이 아파트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자 나정선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박성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애매해 보이는데 아내 나정선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아파트는 혼인신고 이후에 한 거다. 분양대금 내던 때 아직 이혼 전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동안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어렵게 복직해서 일도 하면서 살림살이에 보탰다. 본인의 협력이 있었으니까 이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아내 나 씨의 주장입니다. 남편 박성준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100번 양보해서 별거 중에 냈던 중도금이랑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해도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할 때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건 순전히 혼자 힘으로 한 거다.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남편 박 씨의 반박입니다. 이게 양측 주장이 나름 다 근거가 있고 팽팽해 보이네요. 네, 이 사안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기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이번 사안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박성준이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아파트의 분양권만 갖고 있다가 파탄 이후에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이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박성준의 잔금 납입을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내 나정선의 손을 들어줘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남편과 아내,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을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어떤 점을 들어서 이것이 판단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이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이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 남편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이 기간 동안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 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 복직해서 소득 활동을 하는 한편 또 가사와 육아에 관해 나정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해 판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도 이제 위 사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이제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과 이후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